원도심 침체를 겪고 있는 진주. 전문가들은 관공서를 원도심 내 빈 공실과 건물로 옮겨 생활 인구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원도심 개발과 정비를 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조언까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천과 남해의 광문인 초양도가 지역성을 살린 특별한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정부로부터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사천시는 바다와 예술, 관광이 어우러진 섬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산청군의 한 계곡에 빠졌다 구조된 남성이 마침 현장을 지나던 소방관과 해경에게 심폐소생술을 받고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진주에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이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동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학교와 인근 중학교 학생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했던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진주에서도 최근 한 달 새 2건 이상의 관련 범죄가 발생한 상황인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선 빠른 신고 등 대처법이 중요해 보입니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진주시가 대척광장 사업과 관련 의회와 소통이 부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적법한 절차대로 진주시의회 현장 설명과 보고를 실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인근 창원에선 원도심의 백화점이 문을 닫으면서 상권 침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원도심 침체를 겪고 있는 진주에서도 남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관공서를 원도심 내 빈 공실과 건물로 옮겨 생활 인구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원도심 개발과 정비를 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조언까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1990년대 후반 대우백화점에서 출발한 지역 백화점의 명맥을 이어온 롯데백화점 마산점. 경영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6월 말 문을 닫았는데 원도심 중심 역할을 했던 백화점의 폐점은 인근 상권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겸사겸사 백화점이나 인근 시장을 찾던 발길이 끊어진 데다 600여 명의 백화점 직원들이 떠나면서 상권 내 소비 활동을 하는 생활 인구가 그만큼 사라진 겁니다. 옛 마산 원도심인 창동, 부림시장, 마산 어시장과 상권을 접하고 있어 어시장에서도 장을 보고 창동과 부림시장에서도 먹거리를 즐기는 지역 상권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백화점 폐점과 함께 주변 상권도 함께 기울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신도심 개발로 인한 상권 분산과 전자상거래 보편화 등으로 2중 3중고를 겪고 있는 진주 원도심의 고민도 비슷합니다. 진주 원도심은 현재 유입 인구가 줄면서 상권이 침체되고 상권이 침체돼 사람들이 찾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상권을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공서와 병의원 등 많은 사람이 붐비는 상권 중심 시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큰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권 중심 시설로 인한 낙수 효과와 근무 직원들의 상권 내 소비 활동이 멈춰설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중앙동에 위치한 한 백화점이 대표적인데 백화점 근무자 수는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해 약 1000명 수준. 자영업 지원 포털 상권 정보에 따른 중앙동 직장 인구가 7,500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백화점 한 곳이 중앙동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게 빠지는 순간에는 거기에 오던 분들이 집객성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 상권은 초토화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으로 가고요. 심각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위치에 이제 속해 있는 부분은 이 도나처처럼 구멍이 뻥 뚫린다고 봐야 돼요. 원도심 상권을 살리고 무엇보다 다시 사람들이 원도심을 찾도록 하기 위해 현재 상황에선 관차원에서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보단 진주의 역사, 문화가 집약된 원도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콘텐츠들이 갖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진주시 상권 활성화 재단은 원도심의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 낙후 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e스포츠 센터와 브루어리 펍 등 젊은 세대를 겨냥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e스포츠 커뮤니티 센터도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우리 중앙시장에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노포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하나로 좀 묶어서 도보로 여행을 할 수 있는 로드 투어형 상권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문가들은 관공서를 원도심 내 빈공실과 건물로 옮겨 생활 인구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원도심 개발과 정비를 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권 활성화 재단은 그쪽에 이제 전통시장 안에 입점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만드는 뭐 시설관리공단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뭐 문화관광재단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원도심으로 자꾸 원도심에 이제 비어 있는 건물들을 활용을 해야죠. 침체기를 겪고 있는 진주 원도심. 무엇보다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시도와 노력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진주대척광장 사업이 소통 부재와 절차 미비로 비판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미영 등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5명은 26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의회의 공원지원시설 등을 포함해 설계 변경에 대한 진주시의 업무 보고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원지원시설 등에 대한 현저한 문제점이 발견될 시 철거 후 재시공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진주성 경관을 침해하는 수목 재배치, 추모공간 신설과 함께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주시가 일부 진주시 의원들의 기자회견에 입장문을 통해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주시는 지난해 10월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진주대첩 역사공원 현장 점검 당시 현장 설명을 실시했고 한 달 뒤 진주시의회 정례회 시정 주요 업무 보고에 해당 사항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 현장 초청 현장 점검 등 시민과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모공간 조성과 관련해서는 문화유산 발굴에 따라 무산됐으며 신설을 위해서는 국가유산청의 허가가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무는 조경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설치했으며 겨울철 부풍을 막는 등의 역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천과 남해 관문인 초양도가 지역성을 살린 특별한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정부로부터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으로 선정됐는데 바다와 예술, 관광이 어우러진 섬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창선 삼천포대교가 지나는 두 번째 섬인 사천초양도. 사천시청 부지와 비슷한 면적의 작은 섬입니다. 주민 수는 26가구 41명. 바다 케이블카를 비롯한 관광시설물이 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례해상 국립공원에 위치한 초양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사업명은 컬처풀 라이프 초양. 바다와 문화예술, 관광을 연계하는 섬으로 변신합니다. 기존 시설을 개보수해 4천만의 특색을 안치는 사업이 진행됩니다. 활용도가 낮았던 문화공원은 지역 예술인의 활동공간이자 관광객의 여가공간인 아뜰리에 가든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예술가와 관광객 그리고 마을을 연계하는 문화 커뮤니티 조성도 추진됩니다. 기존 산책로를 정비해 야간에도 섬을 둘러볼 수 있는 1.1km 구간의 아뜰리에 로드가 조성됩니다. 여기에 관광객을 위한 휴게 쉼터와 전망시설, 지역 주민과 예술가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까지 다기능 복합 문화 공간으로 채워집니다. 한례해상 국립공원을 주변으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작가들, 무명 작가들의 작업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와 연계해서 이 고유 초양 마을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구성을 해서 이 초양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 바다 케이블카와 사천아이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이번 사업의 또 다른 핵심은 사천시와 주민, 전문가 협업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과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든다는 겁니다. 주민 협조를 얻어 특화 골목길과 빈집을 정비해 섬 전체를 예술의 섬으로 달볶음할 계획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그다음에 주변 관계 인구로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이 살기 좋은 지역인 동시에 다른 분들이 와서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게 목표점이고, 이번 사업은 국비를 포함해 18억 원이 투입되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사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지난 21일 진주시가 사천 지역 내 광역 소각장 설치를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사천시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천시는 이 같은 진주시의 입장에는 그간 진주시에 광역 소각장을 설치하고 사천시가 동참한다는 경남도 중재안이 배제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천시가 광역 소각장 설치를 제안한 바 없다는 진주시 설명에 대해서도 올해 1월 진주시에 관련 문의를 한 결과 단독 설치 방침을 회신받은 바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다만 사천시는 지금이라도 진주시가 기존 경남도 중재안대로 광역 소각장을 진주에 설치할 경우 동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하동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학교와 인근 중학교 학생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했던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진주에서도 최근 한 달 새 2건 이상의 관련 범죄가 발생한 바 있는 상황인데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선 빠른 신고 등 대처법이 중요합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경남 하동군의 한 중학교에서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학교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하동의 한 중학교 학생 5명이 같은 학교와 인근 학교의 여학생의 얼굴을 음란 사진과 합성해 SNS 등을 통해 공유한 겁니다. 피해자 규모만 해도 중학교 4곳을 합쳐 총 12명. 피해 추정 학생들의 신고로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동교육지원청은 오는 29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 혐의 내용과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 주말부터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범죄 관련 제보와 신고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텔레그램을 활용해 SNS에 공유된 사진이 합성, 유포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학교 이름이 담긴 명단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 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피해자가 나왔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명단이 실제 피해자 명단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관련 신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딥페이크 범죄를 막는 방법은 또 대처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우선 전문가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사진이 공유될 수 있는 SNS 특성상 사진 삭제나 게시 자제 등 원론적인 방법 이외의 예방법은 딱히 없다면서도 대신 사건 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 이미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숨기기에 급급하기보단 상담이나 삭제 지원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피해자가 어떻게 손쓸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이러다 보니까 피해자 개인이 뭔가 대처하는 것보다는 사회의 도움을 이렇게 받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삭제 지원이라든지 심리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도움을 조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학생 주도의 학생 대상의 딥페이크 활용 범죄.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인식 개선은 물론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산청군의 한 계곡에 빠졌다 구조된 남성이 마침 현장을 지나던 소방관과 해경에게 심폐소생술을 받고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진주에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이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말간 사건 사고 소식 김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딘가로 급하게 뛰어가는 소방대원들. 계곡 근처에 다다르자 바닥에 누워있는 남성이 보입니다. 지난 24일 오후 2시쯤 산청군 시천면 한 계곡에서 20대 남성이 물에 빠졌습니다. 남성은 친구에게 3분 만에 구조됐고 마침 현장에 있던 소방관과 해경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의식을 찾았습니다. 물에 빠진 거 기억나세요 혹시? 이후 출동한 소방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4일 저녁 6시 30분쯤 진주시 한 아파트 계단에서는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소 정신질환을 앓던 30대 여성 A씨는 어머니가 집을 나가지 못하게 하자 흉기로 위협한 뒤 집을 나왔고 층간소음 항의차 A씨 집으로 올라가던 이웃 주민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B씨는 정강이와 무릎이 찢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인근 대학가를 활보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병력을 고려해 가족 동의하에 A씨를 병원으로 이송시켰고 가족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가 우울증 및
조울증 증세가 심하여 정상적인 조사가 힘들어 의료기관에서 현재 입원 치료 중에 있어 치료가 마쳐지는 대로 조사 후 사법 처리 예정입니다. 지난 24일 오전 9시 50분쯤 늑도동 초양도 일대에서는 2시간가량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정전으로 사천 바다 케이블카 운행이 1시간 정도 중단됐고 운영사 측은 비상 발전기를 가동해 탑승객과 대기자 150여 명을 하차시키고 환불 조치했습니다. 또 삼천포대교 가변차로 신호등이 꺼져 경찰이 통제에 나서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한전은 공사 작업 중이던 크레인 차량이 전선을 건드려 정전이 발생했다고 설명하는 한편 전선 교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지난 25일 오전 11시 5분쯤 진주시 진성면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이 약 5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60대 A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26일 오후 1시 40분쯤 진주시 상평동 소재의 한 주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약 1시간 만에 완진됐으며 이 불로 인해 60대 직원 1명이 등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4일 아침 6시 10분쯤에는 진주시 신안동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소방서 추산 7,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히고 약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당시 건물 내부에 있던 2명은 스스로 탈출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가 최근 추진되고 있는 LH 제2데이터센터와 관련해 타 지역 구축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 관리 방안 지침은 이전 계획 변경 심의 대상이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는 경우만 규정돼 있다면서도 관련 지침은 비수도권 타 지역으로 이전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또 만약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일부 이전이 허용된다면 전국에서 유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LH가 지역 상생과 발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민구 국회의원이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도약 계좌와 관련해 중도 해지율을 더 낮출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시작된 청년 도약 계좌의 중도 해지율은 10.2%로 이전에 출시됐던 청년 희망적금 29.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 의원은 청년 도약 계좌의 월 납입액이 높을수록 해지율이 낮았다고 분석하며 향후 중도 해지율을 더 낮추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기여금 환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동군이 하동군청 인근 부지에서 평생학습관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26일 열린 기공식에는 하승철 하동군수를 비롯한 기관 단체장과 군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과 보고와 시삽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하동 평생학습관은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루 최대 100강좌를 운영하고 2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게 건립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46억 원 규모로 북카페와 사이버 학습실, 조리 실습실과 전시홀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남해군 조도호도 주민들이 최근 미조면 일대 정전 사태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정전 사고 유발 바지선을 소유한 울산 선박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면담에서 업체 측은 사고 발생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신속한 피해 복구와 충분한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주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어 주민들에게 긴급 지원을 위한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사천시가 태풍을 비롯한 집중호우를 대비해
사천 항공산업대교 건설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사천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남강댐 방류와 사천만 만조 시기가 겹칠 경우 심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만반의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산안면과 곤양면을 연결하는 항공산업대교는 현재 교각 기초 작업이 진행 중이며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이 군청 부군수실에서 함양읍 거면지구 양도 낙취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양동 농가 현장의 애로사항 및 현행 북료 처리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악취 포집과 악취 저감 시설 설치 및 운영 방안 등을 검토했습니다. 군은 우선 악취 저감 효과가 높은 유용 미생물을 농가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경남 지역 결시 가동을 대상으로 도시락 지원에 나섰습니다. 관리원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추천으로 선정한 경남 지역 결시 가동 50명에게 밀키트 세트를 제공했습니다. 또 진주의 그룹홈을 방문해 직원들이 구매한 식료품을 전달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26일 정규직 공개 채용에 나섭니다. 모집 인원은 일반 직군 8명과 전문 직군 6명 등 모두 18명입니다. 이공계 연구직과 행정직 등 17개 분야를 모집하며 공채는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공채 지원서 접수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폭염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무더위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부 경남 지역은 화요일 오후에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고 수요일도 오후에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안개도 예보가 돼 있는데요. 도로에 자욱한 안개가 끼면서 차량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차간거리 넉넉하게 두시고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사천과 남해는 종일, 그 외 대부분 지역은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산청 23도, 남해 2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1도에서 3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은 대체로 맑은 하늘 펼쳐지겠고 세종과 부산, 제주는 오후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5도, 세종 24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2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에도 종일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한물, 만조 시각은 오후 3시 17분, 간조 시각은 밤 9시 17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하늘에 구름이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